조주빈 일당이 아동 청부 살해 모의까지 했다라는 의혹도 오늘 제기됐습니다. 박사방의 공범은 뭐 다 알려졌듯이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강 씨가 있습니다. 강 씨는 조주빈에게 피해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고요. 이 사회복무요원 강 씨는 정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런 피해 여성들의 정보를 빼내서 조주빈에게 넘겼는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상습 협박 혐의로 1년 2개월 복역을 하고 지난해 3월 출소하게 됩니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요. 나를 신고한 A씨를 보복해달라. A씨와 그 딸을 해칠 생각이 도와달라라고 조주빈에게 범행 공모를 제의합니다. 조주빈은 A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딸의 얼굴에 무엇을 붓겠다. 굉장히 치명적인 무엇을 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사회복무요원 강 씨에게 범행의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조주빈은 사회복무요원 강 씨로부터 여성 A씨 주소, 번호, 딸 어린이집 주소 등을 실제로 받았고 하지만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찰은 조주빈과 강 씨에 대해서 살인 음모 혐의 적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구체적인 범행 행위가 드러났어요. 이 같은 경우는 실제 범행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좀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예비나 음모는 실질적으로 행위에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게 원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내란이나 외환같이 아주 큰 범죄나 아니면 살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비나 음모가 처벌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런 의도가 청부 살해를 의뢰하는 의도는 분명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정도면은 살인 음모죄가 그렇게 많은 범죄는 아닌데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보니까 조주빈이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박사방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은밀한 밝혀지면 안 되는 정보를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 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00원 곱하기 10,000명이면 1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70만 원씩 받았고 10만 명만 해도 수십억, 뭐 1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돈과 권력을, 그 돈과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권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권력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결국은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주빈이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사람 하나쯤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까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400만 원 받아가지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범행을 갖다가 한다고 했을 때 조주빈이 직접 했겠습니까?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뭐 어떤 여성이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시키면 자기가 이제 그 약점이 있으니까 그 여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끔찍한 행위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 그런 모든 것들이 악마적인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돌직구쇼 출연진 출신이자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는요. 이 잔인함이 발휘된 근거는 돈이다. 정혁진 변호사와 같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은 100억대에 해당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이중적이다. 오프라인에서의 신사회적인 그런 자신의 모습과 온라인에서의 끔찍한 포식동물 같은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모습도 한편으로는 존재했던 거죠. 그런 잔인함이 발휘되는 근거는 사실은 돈 때문이다. 범죄 수익이 100억대입니다. 예당초에 성도착증 환자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에 의해서 이런 인생을 살기로 작정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범죄 수익이 100억대에 해당한다. 잠시 후에 이제 범죄 수익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이 조주빈이 돈을 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릴 텐데 아찔합니다. 박상치 교수님, 어린이집 다니는 그 어린 자녀를 청부 살해하는 일까지 실제 범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도모를 했다는 것은 조주빈의 조금 전 봤던 그 얼굴에서는 도대체 상상이 안 될 법한 범죄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 이제 악마라고 묘사했는데 본인이 지금 저지른 범죄의 그 크기에 비해서는 악마란 단어는 아주 정확한 저는 묘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센 단어가 있으면 쓰고 그 싶다는 말에 말씀이시죠? 우리가 빨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방금 이야기한 잔인한 범죄 행위도 정말 분노가 치밀지만 이 친구가 저지른 범죄는요,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탑뉴스에 나온 건데, 첫째는 그 텔레그램이라고 여러분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매체보다 여기에 은밀성과 비밀성이 보장된다고 확신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비밀스러운 걸 다루는 나름대로 사회에 위치 있는 사람들은 애증가람 텔레그램 씁니다. 예. 여기에 저는 아주 큰 문제가 저는 좀 숨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옆에 변호사님 계시지만 현재 지금 조주빈의 행위라든가 행적에 대해서 기존의 법 이론 갖고 설명해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아까 내란 음모보다 더 큰 범죄일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박정희 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산림법에 예.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살인죄가 있었습니다. 나무를 잘 나가면 사람을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만큼 그 당시 때는 나무 하나가 중요했기 때문에 지금요, 이것은 아까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26만 명도 다 처벌하라. 어쩌면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법무부에서 이 범죄인 단체 조직 법을 검토하겠다는 것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26만 명 중에 돈을 어느 정도 받고 잠깐만 받다 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공동 전범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좀 성착취란 단어가 좀 나오거든요. 성착취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로 몰래 보고 돈이 오가고 아까 우리 이수정 교수께서 이제 돈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온갖 게 섞여 있어요. 우리가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마약이라는 것. 지금 마약이 정말 세계적으로 박멸시키자 하니까 그나마 지금 잡혀왔던 건데 아직도 근절 안 되고 있습니다. 마약을 소지만 해도 그때부터 범죄가 돼요. 마약을 키우기만 해도. 마약을 전파하고 이건 그렇게 모든 것이 동원됐을 때 범죄가 근절되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우리 국가, 요즘 우리가 신종 이 바이러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N번방이라는 것이 그런 새로운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박멸시켜야 될 그런 범죄 행위다라는 차원에서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조주빈을 보는 시각도 저는 그런 시각이 저는 밑에 깔려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